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새로운 전략 돌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딩뷰에서 예전에 노로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지그재그 전략 중에 하나의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돌체라고 지은 거는 이제 채널 돌파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단 스크립트 트레이딩뷰 게시판에 올려놨고요. 스크립트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제공되는 유료 전략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처음 부분 조금 긁어 주시고요. 맨 아래로 가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끝부분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죠. Ctrl C 복사해서 파일 에디터 열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저장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돌체 전략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고요. 차트에 넣기 하시면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 눌러서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적용한 것은 지워주고요. 자, 전략이 적용되었고요. 위아래로 선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으로 가격이 움직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요. 이 채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녹색 선을 이제 돌파할 때 이제 매수가 일어나고요. 파란 화살표가 매수죠. 그리고 하단에 이 빨간 선을 하방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는 신호들이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백테스트 결과로는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일단 지금 차트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선물 BTC USDT에서 1시간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승률은 한 50%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이 수익률이 최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에서 매수했다가 밑에서 청산, 위에서 매수, 밑에서 청산, 위에서 매수, 밑에서 청산. 계속 위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계속 위에 이제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청산된 매매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요. 이 전략도 추세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좀 어느 정도 길게 나와줘야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오른다던가 횡보하게 되면은 그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매수했다가 좀 맞고 떨어지는 거죠. 계속 수익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 위 상단을 돌파해야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추세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런 횡보장에서의 자잘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이런 큰 수익들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1시간에서 하고 있고요. 뭐 4시간이나 아니면 뭐 일봉이나 이런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와 값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아래 채널을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전략 속성에서 이제 모습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가려놓은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넣어 놨는데요. 일단 뭐 상단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상단하고 이 상단에 관련된 추세 상단, 선행 추세 상단, 선행 채널 추세 상단 세 개를 켜 보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매매에 사용하는 선이 이제 상단선이잖아요. 진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럼 이 그 상단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얘네도 색을 바꿔야겠네요. 빨주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추세 상단 빨간색 선이죠. 이 빨간색 선은 우리가 입력한 이 상단 값을 기준으로 이제 최고점을 이제 나타내 줍니다. 이제 5일간의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지난 5일간의 최고점이 이렇게 또 5일 지나가지고 최고점이 생겼을 때 그 선을 계속 이제 유지를 시켜주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선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 선을 올려줬던 이 봉이 이제 계산해서 제외되면서 이제 나머지 5개의 봉 중에서 또 최고점, 그 점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간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 값을 조절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4일이다 그러면은 4일간의 최고점, 3일이다 그럼 3일간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 추세 상단선은 이 주황색 선인데요. 이 추세 상단선을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밀어버린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이제 0으로 하면은 완전히 추세 상단선과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0으로는 할 수가 없고 1 이상 값이 되도록 이제 했습니다. 일단 기본 값은 5인데요. 그러면 이제 5를 뒤로 이제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결정되어지고요. 그 선 두 개로 이 선행 채널 추세 상단, 제가 막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냥 막 지어봤는데요. 이 노란 선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노란 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이 주황색 선이 이 빨간색 선을 이제 돌파할 때 이제 그 주황색 선 값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선이 값이 이제 바뀔 때를 보면은 주황색 선이 빨간색 선을 이제 돌파할 때 주황색 선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다시 그 주황색 선이 빨간색 선을 상방 돌파한다. 그러면은 또 그 노란색을 주황색 선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다시 이제 주황색 선이 빨간색 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노란색 선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주황색 선이 빨간색 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주황색 값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원형이 되는 그 지표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다가 계속 해봤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란색 선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노란색 선을 기반으로 또 이 녹색 선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 녹색 선은 이 노란색 선이 이전보다 이제 값이 더 높을 때 노란색 선의 값으로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녹색 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란색 선이 내려왔는데 녹색 선은 이제 변화가 없죠. 근데 노란색 선이 이제 상승할 때만 이 녹색 선을 이 노란색 선 값으로 이제 바꿔준다라는 거죠. 지금 녹색 선은 스텝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모습이 다른데요. 이 형식을 스텝 라인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 선이 상승할 때만 이 녹색 선 값을 노란색 선으로 바꿔준다 라는 거고요. 노란색 선이 감소할 때는 전혀 이제 영향을 안 끼치고, 노란색 선이 다시 증가할 때만 이제 녹색 선이 이 노란색 선 값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 녹색 선에서 사고 빨간색 선에서 팔았을 때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지표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속성 값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널을 구성하는 기간값을 결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5일간의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6으로 바꾸면은 뭐 6일 동안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백테스트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이 채널이 지금은 다 이렇게 위아래가 떨어져 있지만 이 값을 조절하다 보면은 어느 구간에서는 선이 이렇게 겹칠 때가 있거든요. 겹치게 되면 이제 백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짜를 조절하시다가 백테스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겹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늘려주시면은 겹치는 구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20일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20, 20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선행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고점 선을 이제 몇 개 봉만큼 이제 뒤로 밀어낼 것이냐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절해 보시면서 백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뭐 기본으로는 그냥 1시간 봉에서 다 5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늘려보면은 이 채널 간격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이 위아래 간격이 좀 더 넓어집니다. 기준 2를 낮추면은 채널이 위아래로 더 바짝 붙으면서 이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요. 당연히 이제 채널이 좁아지면 위아래로 이제 변동폭이 커질 때 매매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일수를 늘려주면은 상대적으로 채널이 위아래로 넓어지면서 그 채널이 견딜 수 있는 변동폭이 늘어나면서 매매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변동폭까지 버틸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러한 기준으로 이 일수를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선행 일수도 이제 늘려주시면은 더 이제 채널이 위아래로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커지면은 이제 채널 위아래가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수가 작아지면은 채널이 위아래로 좀 더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크기는 전략 자체가 유동적인 포지션 크기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이 매수 신호를 보면요, L, 롱이라는 이름 옆에 괄호에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82.6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금이 이제 100만 원일 때 82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자산 비율을 이제 반으로 줄이시면 얘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41%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 백테스트 하실 때는 총자산 비율을 이제 100%로 놔두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돌리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이 적용을 체크 해제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100%로 매매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간편하게 요거 체크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이 위치에서 어떻게 82.68%가 들어가게 하느냐는 이 리스크 관리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상단에서 하단선까지 간격을 재보면요. 이제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이제 갖다 대보면은 대충 이 폭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되죠. 그럼 이 녹색 선에서 매수해서 빨간 선에서 이제 만약에 손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를 투자했다 라고 했을 때 6%의 손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6%의 손실을 내가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스크고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매매에서 5%의 리스크만 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총 자본이 1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한 번에 거래해서 5만 원 이상 잃지 않겠다. 내가 이번 거래에서 만약에 손실을 본다면 5만 원까지만 보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실을 5만 원만 보려면은 100만 원 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82.68%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82.68%에 이제 6% 아까 6.04% 정도 되었죠. 그냥 대략적인 값으로요. 이렇게 해보면은 뭐 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82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만 원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한 10% 정도도 이제 버틸 수 있다. 10만 원까지도 잃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100%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00만 원 매수해도 이 빨간 선에서 팔았을 때 6만 원만 손실을 보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이 리스크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다 100% 투자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크를 나는 100%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구간이든지 다 100, 100, 다 100%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2%만 지고 싶다 하면은 2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한 30%씩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포지션 크기가 줄어드니까요. 당연히 순이익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최대 레버리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이 채널의 간격이 내가 설정할 리스크보다 더 좁다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채널 간격이 1%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5%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단 채널에서 이제 5배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을 들어가도 채널 하단에서 매도가 나와도 이제 1%만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만 원의 손실을 보는 거고 그 5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100만 원 중에 5만 원일 테니까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도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0%로 매수된 구간을 보시면요. 여기도 채널 간격을 대충 볼게요. 자, 한눈에 봐도 좀 좁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선에서 이제 쉬프트 누르시고 재보면은 2.81%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정한 리스크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 투자를 했더라도 내가 이제 5%보다 더 큰 리스크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2.78 정도 되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레버리지를 더 안 쓰겠다 하시면은 그냥 100%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나는 뭐 2배 레버리지까지 써보겠다 하시면은 여기를 이제 2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79%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이익은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100% 이상으로 된 구간을 보면은 채널 간격이 이 리스크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한번 재보면은 3.4% 정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고정 리스크만큼 손실을 보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채널 간격이 또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격이 넓었지만 이 하단 채널이 올라오면서 이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되었을 때는 그 리스크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죠. 원래는 이 순간이었다면은 마이너스 5.7% 정도 되었었는데 하단 채널이 올라오면서 손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수량 보기가 있어요. 매수량은 이제 만약에 다음 상단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채널 간격이 5% 미만이기 때문에 152%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대 레버리지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최대 레버리지만큼 100%만큼 매수가 될 거고요. 이것을 이제 늘려보면은 매수량만큼 레버리지 안에 들어간 수량이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에서 76.18%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은 내가 지정한 손절가를 위로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직접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본값은 트레일링 스탑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적용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트레일링 스탑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요. 처음에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 퍼센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적용을 누르면은 이 보라색 선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정 5%로 되어 있죠. 이 고정 5%라는 건 뭐냐? 이 매수했을 때 이 최고점 있잖아요. 이 최고점에서부터 5% 선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에 닿으면은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근데 다음 봉을 보니까 최고점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올라간 만큼 이 손절선도 올리는 겁니다. 5%만큼. 봉이 내려올 때는 그냥 그 최고값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최고점이 올라가는, 여기가 더 올라갔죠? 이렇게 최고점이 더 올라가면은 또 손절선도 그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만큼 손절선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절선이 계속 올라오니까 만약에 손절을 치더라도 약간 더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 손절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기능이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 트레일링 스탑에 걸리기 전에 채널 하단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산이 나갔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그냥 이 하단선 필요 없고 그냥 트레일링 스탑 기준으로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채널 하단 체크가 있습니다. 채널 하단을 고려하지 않겠다 체크 해제해 주시면은 채널 하단은 무시가 되고요. 이 트레일링 스탑 기준으로 청산이 나갑니다. 어느 때는 그 채널 하단에서 나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닌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백테스트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고요. 이 고정 퍼센트도 조절해 보시면서 예를 들어 1% 빠른 손절 그러면은 너무 빨리 나가는 거죠. 그 변동폭이 1%보다는 큰 구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뭐 2%, 3 이렇게 해보면은 뭐 좋게 나오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이 고정 퍼센트를 한없이 늘려주면은 이 채널 하단선보다 더 밑에 그려지기 때문에 채널 하단에서 계속 맞으면서 이 트레일링 스탑 기능이 있으나 마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퍼센트를 너무 늘려주니까 트레일링 스탑에 닿기 전에 그냥 채널 하단에서 다 막혀 버리는 거죠. 너무 크게 잡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너무 짧게 주면은 그 변동폭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손절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거고요. 또 너무 넓게 주면은 그게 그냥 매수 후 보유하는 효과로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하다는 게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백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 트레일링 스탑 퍼센트를 이제 많이 늘려주시면은 이제 포지션은 오래 끌고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견딜 수 있는 변동폭이죠. 그것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 전략으로 이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스탑 두 번째로 유동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은 그냥 고정 퍼센트. 내가 10% 지정해 놨으면 그 10%만큼 가격을 계속 올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유동 방식이 있는데요. 유동 방식은 이 ATR이라고 하는 트루 레인지라는 것의 이제 평균 값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터틀 트레이딩으로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쉽게 ATR은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일간의 평균 변동폭을 여기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값으로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죠. 한 배로 적용했을 때 별로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수를 늘려 보시면 그 변동폭의 배수만큼 이걸 내릴 수가 있고요. 이 값도 이제 계속 바뀌거든요.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약간 그 조절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방식도 고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채널 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서 보시면은 채널 하단을 고려했을 때는 채널 하단에서 먼저 정산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채널 하단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트레일링 스탑 라인에서 정산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을 쓰면은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그 채널 하단에 닿는 순간까지 기다리게 된다면은 손실이 좀 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트레일링 스탑도 손실이었긴 하지만 손실폭을 좀 줄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이 경우에서는 더 큰 수익을 좀 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괜찮은 결과를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뭐 백테스트 기간 뭐 설정하시는 거, 그리고 포지션 배경색 이렇게 표시하는 거 좀 넣어 봤고요. 이제 웹북보 세팅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메시지나 이 얼러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TBX봇을 여기에 그냥 넣어봤습니다. 한번 기본은 이리스봇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얼러트 메시지 보기를 눌러보시면 얼러트가 쫙 나오죠. 그래서 이리스봇은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선물 지원하고요. 업비트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은 이제 봇 세팅스에 설정하신 이제 계정 넣으시면 되고요. 이 전략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알아볼 수 있게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전략 값이 하나라도 바뀌면은 이제 다른 전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5%짜리도 운영하고 싶고 6%짜리도 운영하고 싶다. 값이 이렇게 하나라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전략도 뭐 A가 됐든 뭐 B가 됐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트도 전략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인은 그 심볼, 그리고 매수 청산은 이리스봇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큰은 이제 봇 어스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봇 토큰. 그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예시로 적어 볼게요. 그리고 메시지는 이 값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얼러트 발생하실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리스봇 세팅하시면 되고요. TBX봇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작성란에 가셔서 해당되는 거래소 메시지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 여러분들이 설정한 계정 있죠. 주의하실 거는 가장 처음에 만든 계정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용하셨다라고 해도 이 별표시로 해야 제대로 주문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략은 이제 사용을 안 하죠. TBX봇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코인은 역시 그 메시지 작성란에 가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써주셔야 하고요. 매수 청산도 마찬가지로 청산이 이제 바이 클로즈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꼭 확인하셔가지고 뭐 바이인지 뭐 셀일 수도 있고요. 확인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큰은 역시 메시지 작성란에 가셔서 토큰 자리에 있는 토큰을 복사해서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봇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만든 봇이나 아니면 다른 봇, 웹북봇을 쓰신다 했을 때 직접 입력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제 매수 메시지를 써주시면 돼요. 매수 메시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매수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죠. 총산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 치환자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하고 투자 비율을 L과 R로 제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괄호하고 대문자 L, 대괄호하고 대문자 R 하면은 그 레버리지와 투자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메시지가 뭐 다양하겠지만 뭐 레버리지는 L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되겠죠. 뭐 수량 어마운트는 뭐 이런 식 써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매수량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제 실제 매수량 여기에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이제 높여보면은 76.18%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TBX봇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토큰은 앞뒤 세 자리만 나오게 했어요. 너무 길어지고 캡처했을 때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리스봇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메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량도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TBX봇은 다중 전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격리 모드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세팅이 다 된 겁니다. 이제 얼러트 만들기 눌러서 조건에 이 돌체 전략 선택하시고요. 이제 만기 시간, 뭐 얼러트 액션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은 써 주시고요. 웹북 URL 여러분들 뭐 TBX봇이나 이리스봇 웹북 URL 써주시면 되고요. 얼러트 네임 돌체 바이낸스 뭐 BTC USDT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메시지에는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 이것만 strategy.order.alert 메시지 써주시면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뭐 strategy order.contract 이런 식으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써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지가 제대로 안 나가요.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건데 다른 이제 엉뚱한 값이 나가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얼러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연히 지금 현재 봉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얼러트도 안 뜨고 매매도 안 될 거예요. 다음에 여기 상단선을 상방 돌파할 때 얼러트가 나오고 이 메시지가 나간다는 겁니다. 얼러트 메시지는 이거 안 띄워놔도 그 얼러트는 제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이거 없애 주시면은 돼요. 매수량도 그냥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이제 돌리다가 이거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트레일링 스탑 없앨래. 아니면은 뭐 퍼센트를 다시 다른 걸로 할래. 리스크를 더 늘리고 싶다. 값을 하나라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이 얼러트도 새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얼러트 아까 만들었던 거 편집 눌러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새롭게 하나가 생겨요. 새롭게 하나가 생겼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 바뀐 이제 새로운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이제 바꿔 주시고 이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편집 눌러 보면은 밑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전략에서 뭐 바꾼 게 없기 때문에 같은 전략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러트 세팅 하셨잖아요. 이 얼러트 세팅 하신 차트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장하셔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차트 레이아웃 불러오기 하면은 저도 이렇게 뭐 돌체로 하는 거 뭐 변돌, 세마크로스, 역분사, 킬로 이렇게 다 저장을 해 놨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놔야 다음에 뭔가 이제 변경이 있거나 할 때 아니면은 현재 어떤 전략에 매수가 된 상태인지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러트 세팅한 차트는 이렇게 저장을 항상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략 그 돌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팅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략 속성에서 뭐 여러가지 값들을 변경해 보시고요. 백테스트 결과가 뭐 좋게 나왔다 해보시면은 그대로 적용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세팅한 값이 조금 뭔가 미심쩍거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 된 건지 궁금하시면은 뭐 카톡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나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제 생각을 담아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일 뿐이고
또 이제 뭐 제 말대로 했다가 더 손실이 크거나 아니면 순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